오케이 됐죠. 오케이. 자, 이번 시간에는 15번째 시간입니다. 몇 번 실수를 하는데 여기 이렇게 범호, 여기 보면은 범의 문의호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범호 그냥 범호입니다. 범의 문의호로 되지만 범호로 알면 됩니다. 범호, 즉 벌린 입, 날카로운 이빨, 얼룩무늬를 가진 범, 호랑이의 모습에서 만들어진 글자. 이 호랑이의 모습 가지고 이런 식으로 글자를 만든 겁니다. 쓰는 법은 여기 방금 써놨는데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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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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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요건 주의할 점은 요거 하고 요거 한 번 더 요렇게 요 비치는 걸,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로 비치는 걸. 요게 호랑이라는 범호입니다. 범호.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글자가 그냥 범호 여기 밑에 아이 아자를 붙여서 요게 대표적인 글자는 있죠.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한 게 이게 말 그대로 범호지만 이것도 똑같이 범호. 그러니까 여기서 요건 단독으로 안 쓰고 이거는 범호의 변이란 그저 부수란 이야기죠. 그래서 실제 이제 범호를 쓸 때는 이렇게 해서 여기 범호로 통용되는 글자이다. 요거는 단지 범호의 부수이다. 부수. 실제로 글자는 요겁니다. 대표적인 글자가 요거다. 이 범호가 드는 글자는 많이 있는데 오늘은 자꾸 이래 많이 하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벌레충, 쇠목걸의 머리에 긴 몸통을 가진 살모사를 그린 글자. 요게 살모사, 이 살모사 뱀입니다. 요게 벌레충자란 말이에요. 충은 뱀의 종류, 기어다니거나 날아다니는 털이 있거나 없는 딱지나 비늘을 가진 동물 등을 나타내는 데 두루 쓰여요. 그래서 조그마한 동물들을, 뱀보다 더 작은 조그마한 동물들을 이야기할 때는 전부 벌레충자를 쓴다고. 이게 이 벌레충 회라고 되어 있는데 회라는 말을 잘 안 쓰고 그냥 벌레충변입니다. 부수가 뱀 종류라든지 곤충 같은 것, 이런 종류를 살 때는 전부 벌레충자가 들어가는 글자를 씁니다. 이제 쓰는 법은 요 입구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요 내리고 요렇게 한 번 더 요렇게 벌레충. 요게 이름이 벌레충. 그래서 요게 여기는 없는데 요 하나만 해도 벌레충이 되지만은 벌레충은 여기 세 개를 가지고 벌레충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세 개를 요렇게. 요게 벌레충자다. 벌레충. 요거 하나만 해도 이 자체가 벌레충의 부수니까 글자 되긴 됩니다. 요거 세 개를 다 안 쓰고 요 하나만 쓸 때는 이게 약자를 가는 약자 줄이 가지고 약자를 간단 말이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대표적인 글자가 뭐냐면 여기 있네. 뱀사자. 여기 원래 긴뱀사라고 하는데 긴뱀사. 여기 벌레충자를 써서
요래 해가지고 요게 원래 긴 뱀, 뱀이 긴 뱀 사 한 번 더 쓰면은 벌레 충자에다가 긴 뱀 사자를 써서 긴 뱀사, 뱀이 크단 말이지. 그 다음에 이제 벌봉 있네. 여기 보면 이제 벌레 충자를 해서 요거 이제 벌봉. 우리가 그 벌을 치는 것, 우리 벌이지 벌, 꿀 막는 그 벌의 그 봉이란 말이지. 그 다음에 이제 조개합, 조개도 벌도 곤충이고 조개도 이제 조그만 그런 거기 때문에 그 합자 합할합자에다가 벌리 충자를 써서 조개합 이런 식으로 대표적인 글자가 이렇게 있단 말이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피혈자, 여기 피혈돼 있죠. 우리 혈액하면은 피를 이야기하죠. 이게 이제 그릇에 담긴 피를 나타내는 글자요. 그릇에 담기는 제사를 지낼 때에 제물로 바치던 소나 양 같은 동물의 피를 그릇에 담은 모양으로 피를 표현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여기에 그릇 명자에다가 요 점 하나 더 있단 말이지. 그리고 이제 옛날에 그릇 명자 그릇에 막 피를 담아놓은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쓰는 법도 보면은 요거 자체가 요래해서 이거 그릇명이라고 배웠어요. 앞에서 그릇명을 배웠는데 여기에 요게 하나 더 있는 거라. 요게 그래서 요게 점이 하나 더 있으면서 여기 했는 게 이게 혈액할 때는 피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피혈. 이거는 그릇명. 그래서 요거를 피혈이라 한다. 피혈자의 이제 대표적인 글이 여기 보면 무리중 하면 있단 말이에요. 무리가 많다. 중론을 내세요. 이게 요 피혈자에다가 이렇게 해서 요기 하면 무리중 군중들 할 때 우리가 그 요게 앞 시간에 이야기했죠. 무리군 요게 이제 양양자를 써서 무리군. 그 다음에 이제 무리군에다가 요거 이라면은 무리중. 뭐 군중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군중이라고 그러죠. 많이 모여 있는 것을 군중이라 한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갈행자를 보면 이거 이제 단일행인데 단일행이나 갈행이나 간단하면 똑같은 말입니다. 단일행, 갈행이라 주로 많이 한다고. 보이나? 사거리 모양을 본뜬 글자. 요거란 말이지. 요 사거리 모양 이게 길은 여러 사람이 모이고 오가는 곳이기에 가다, 다니다, 행하다는 뜻이 생겼어요. 이게 이제 갈행자 가다, 다니다, 행하다, 뭘 한다는 이야기를. 우리 행동하면은 갈행자에다가 움직일 동자를 쓴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그 쓰는 법은 여기 두인변이지. 두인변. 요렇게. 요거 두인변에다가 요렇게. 요 끝이 줘야 돼. 이게 이제 갈행. 여기서 보면 단일행, 단일행이나 갈행이나 같은 말입니다. 단일행, 행자란 말이지. 우리가 이제 행동하면은 이거 이제 움직일 동, 이래가지고
행동, 이제 움직이는 걸 행동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대표적인 글자가 여기 있네. 거리가, 거리, 뭐 가로수 할 때 가, 거리가 이렇게 해서 이게 거리, 보이나? 거리가 다시 한번 쓰면, 근데 여기 요 가행자 안에 요 행자 안에 규자가 들었잖아요. 이게 요 거리가 스트리트 그 거리 거리가 그러면 길가 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리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옷의는 지난번에 이야기 했단 말이지. 우리가 보일시 할 때 이야기 했었어요. 일단 요부터 보자고. 옷의 의복 할 때 웃옷을 그린 글자, 양쪽 두 소매와 옷깃, 옷섭을 오른쪽으로 여미고는 모습, 이렇게 오른쪽으로 여미고는 모습, 옷을 만들거나 옷의 종류, 옷감 등과 관련된 뜻으로 쓰여요. 이 옷의자가 들어가면은 옷하고 전부 다 관련된 그런 글자로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잘 봐야 될 것이 뭐냐면 단독으로 쓸 때는 이렇게 되고 또 다르게 이제 쓸 때는 이렇게 되는데 옆으로 쓸 때는 이렇게 쓴단 말이지. 항상 왼쪽에 옆에 쓸 때는. 그런데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요게 보일시라고 그랬잖아요. 보일시. 보일시는 요렇게 쓰지. 요렇게 요래서도 되고 요래서도 되고. 근데 옷의자는 요게 하나 더 들어간단 말이지. 요게 옷의자의 변이다. 옷의자다. 근데 여기 옷의자가 쓰는 걸 보면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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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쓴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예쁘게 쓴데 보면 요렇게 한 번 더 요렇게 여기 이제 옷의. 근데 변으로 쓸 때는 요렇게 쓴다. 변으로 쓸 때는 그래서 그랬을 때 이제 대표적인 글자가 여기 변요 쓰는 것이 나오죠. 대표적인 글자가 보면은 치마상. 치마상을 보면 이게 이제 요 치마상을 잘 보면은 치마란 이야기. 치마상. 우리 옷 입는 치마. 요건 밑에 요 옷의자로 요렇게 붙였단 말이지. 요게 요 이제 요 치마상. 한 번 더 적으면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고 똑같이 요렇게 붙였단 말이지. 이거 이제 치마상을 했는데 그래서 아까 옆으로 붙여가 하는 요 변으로 붙여는 요거를 써가지고 하는 거. 요게 이제 소매수가 있네. 옆으로 붙이면은 요 하나 더 있다 그랬지. 소매수. 이렇게 된단 말이. 요게 한 번 더 쓰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제 소매수. 근데 우리가 이제 이제 뭐 관계 없는 거지만 우리가 영수회담 가면은 대통령하고 뭐고 또 다른 이런 뭐 한국당이라든지 이런 대표하고 만날 때는 이제 이런 사람을 최고 높은 사람을 영수라 한다. 대통령하고 이제 한국당 대표하고 만나는 사람을 영수회담이라 한다. 이거는 영수인데 영수회담 한다. 그럴 때 이 소매 숫자가 높은 사람을 이야기한다. 다 돼가는 이건 조금만 하고 한 10분만 영수회담이라 한다.
아마 요 껐다가 하면 되는가 모르겠다. 그 다음에 이게 요 있네. 요거는 옷의 변, 옷의 변이 아니고 옷의 변, 옷의 자의 변은 요 옷의 자의 변신 글자로 다른 글자의 왼쪽에 서요. 그리고 왼쪽에 쓸 때는 반드시 요런 옷의 변으로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요거든지 요게 있으면은 옷하고 관련된 그런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덮을라요. 잘 보자고요. 무언가 덮을 수 있는 물건의 형태를 본뜬 글자. 덮다, 감싸다의 뜻을 담고 있어요. 요거 이제 쓰는 법은 요렇게 먼저 쓰고 요렇게 요게 덮을아의 변이란 말이지. 덮을아 한 번 더 쓰면은 요렇게 요거부터 먼저 쓰고 요렇게 여기 이제 덮을아다. 그리고 요게 이제 요 옆에도 보면 요거 경우도 있는데 이거를 요거도 똑같이 덮을아라 한다. 그래 보면 우리가 글자 있나 모르겠네. 선역 쓰고 있네. 우리가 요기날 요 보면 요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요렇게 해서 이거 이제 요긴 할 요 돼 있는데 요럴 때는 완전 요렇게 돼 있잖아요. 요렇게. 요것도 덮을하고 요것도 덮을하다.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선역서 덮을복인데 이제 선역서의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지. 여기 이제 동서남북 할 때 선역서 동서남북 할 때 한 번 더 쓰면은 이것도 선역서 동서남북 할 때 전에 다 했던 겁니다. 동력동 동서 남 부 요래 할 때에 동서 남부 동력동 선역서 남영남 북녘부 해가지고 할 때 이게 선역서란 말이지. 근데 덮을복 하면 있는데 이 덮을복 있는데 본래는 요래 하고 요래 해서 이게 본래는 덮을부 다시 복자인데 덮을부도 되고 다시 근데 요즘은 이제 덮을부도 하기도 하고 덮을복자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개천 가면은 우리가 어렵게 뭐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복개천 가면은 덮고 덮는 것을 어떤 개천을 덮는 것을 복개천이라고 한단 말이지. 복개천을 말이 이제 그럴 때는 한 번 더 복개천 하면은 이게 덮을 붙였네. 복자로 쓴다고 해서 덮을복으로. 그래서 요럴 때는 덮을복자 덮을복으로 인단 말이지. 덮을복 또 덮을개 또 내천 해가지고 복개천 가면은 이렇게 강물이 흐르는데 여기에 막 덮어가지고 막 해놨는 이거를 복개천 한단 말이지. 여기 있네. 요거와 요거는 글자 모양은 다르지만 뜻과 의미 같은 글자예요. 아까 했잖아요. 자, 이제 넘어갑니다. 이게 7획. 이게 보면 이걸 빼내고 이래서 보면 볼견 이제 볼견자인데 눈을 크게 뜬 사람을 그린 모양을
본뜬 글자 이렇게 눈을 크게 뜨는 것, 이 눈목자잖아요. 보다의 뜻을 담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쓰는 법 여기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지금 이 책이 좀 이상한데 뭐냐면 쓰는 법은 여기 눈목자잖아. 이게 아이 야자죠. 그래서 요 이제 볼견인데 옆에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한 거는 이렇게 한 거는 이거는 간자체입니다. 간자체로 해서 간자체 이거는 이 볼견 해놔놓고 이 볼견인데 이제 요거를 요래 쓴 거는 간자체라고 해서 중국에 현재 중국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지금 몰라도 됩니다. 요거는 나중에 알아진다고. 이건 본래 이제 또 이래 그거로 약자로 해가지고 약자로 해서 이렇게 쓴다. 본래 정자는 이렇게 써야 됩니다. 볼견. 다시 한번 쓰면은 볼견. 이렇게 여기 볼견. 대표적인 글자가 이제 볼관 있는데 요거 이제 그 볼관이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견을 간단하게 쓴 글자예요 하는데 요거 이제 그 약자로 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다 하는 것만 알면 됩니다. 볼관자가 대표적인 글자가 볼관자가 이렇게 요게 굉장히 어렵게 얼른 보면 굉장히 어렵게 보이는데 절대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 먼저 풀초자니까 풀초를 먼저 쓰고 입구자를 적고 또 입구자를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세초자를 적고 요거 이제 볼견자를 적으면은 여기 뭐냐면 볼관 본다는 이야기지. 관망한다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볼관 이런 식으로 글자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뿔각인데 여기에 소의 뿔과 뿔의 무늬를 본뜬 글자 뾰족한 뿔의 모습에서 모나다, 상투, 소가 뿔로 사온 데서 견주다, 싸우다의 뜻이 생겼어요. 이 싸우다의 뜻도 있단 말이에요. 각자 들어가게 되면은 그래 여기 이제 쓰는 법은 여기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쓸 경우도 있고 밑에 내려올 경우도 있어요. 현재 중국에서는 보면 이 밑으로 내려온다고. 요게 요만큼 다시 한번 보면은 각자가 이렇게 해서 요래 현재 여기 뿔각자 말이죠. 우리 소뿔 할 때 뿔각이라는데 한 번 더 쓰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걸 요즘 중국에서는 내려쁜데 이만큼 요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 이제 일반적으로 중국에서도 이래 하는데 우리는 요렇게 씁니다. 뿔각 대표적인 글자가 풀해 푼다 우리 해석한다 할 때 풀해 쳐주면 이제 뿔각자에다가 뿔각자 요 칼도자죠. 칼도자에다가 요 소우자죠. 그래서 뿔각자 칼도자 소우자 요거를 푼다 풀해 다시 한번 더 보면은 뿔각자에다가 칼도 소우 그러니까 뿔각자 뿔각 칼도 그 다음에 소우 좀 다 배운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세 개가 합해가지고 결국은 풀해자가 됐다. 풀해.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마지막 하나만 더. 요게 말씀은 악기를 부는 입모양을 본뜬 글자. 요런 식 입모양을 옛날에 글자 요렇게 했어요. 악기의 소리에서 사람의 말이나 언어 활동과 관련된 뜻으로 쓰이게 됐어요. 말한다든지 뭐 언어를 한다든지 뭐 하여튼 그런 뜻을 하면 전부 요 글자를 놨습니다. 아무튼 쓰는 법은 점을 찍고 이렇게
하나, 둘, 요거 자체로도 씁니다. 말씀은, 요게 이제 요 자체가 그냥 요 자체로서 이 하나의 글자입니다. 한 번 더 이렇게 해서 하나, 둘, 그래. 말씀은. 그다음 대표적인 글자가 이제 이거 보면 기록할 기. 보면 이제 이렇게 하고 여기 이제 기록할 기. 요게 몸기자죠. 몸기자. 내 몸이라는 얘기, 자기 할 때에 내 몸. 그래서 요 말씀안에다가 몸기자를 써서 기록할 기. 요거는 말씀문자에 붙어가지고 막 수백 개의 글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한번 보면 항상 보면은 말하고 관계되는 거니까 잘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자, 오늘은